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바이오 세 종목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네, 이렇게 좀 묶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 흐름을 보면 우리가 확실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 상황, 특히 이제 우리가 비증시, 미국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해결이 조금 되는 거, 그러니까 해결이 돼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락을 하면 뭐가 문제가 있고, 그렇죠? 뭐가 또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면 금리가 뭐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주식 매매하면서 크게 도움을 받지는 못해요. 그냥 이래서 하락을 했거나 이해는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미리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현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보시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지금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확실성도 중요하지만 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때 잡는 것보다는 주가의 흐름을 조금 지켜보면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매수를 만약에 하고 싶다. 제가 현대바이오, 비플, 박셀바이오 매매를 하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 종목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가 하락 이후 그 다음에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수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그만큼의 물량만 갖고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고점, 그러니까 최근 말씀드린 거예요.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자 보세요. 2 이상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어떤 분은 15만 원까지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저도 15만 원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에 대한 것만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댓글이라든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높은 데서 잡았나 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제 후회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를 하면 늦어요. 그리고 후회하실 때 대응이 되면 상관없어요.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가 중요한 거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매매에 대한 어느 정도 원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시간 외에 1.32 추가적으로 좀 밀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뭐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셔도 지지는 됐다. 네, 맞습니다. 지지는 됐습니다. 하락하는 부분 그리고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는 지지가 된 게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상승인데요. 상승에서는 정확하게 캔들 이거는 자 보시면 이러한 캔들에서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흐름을 봐도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 꼬리 장대 음봉과 긴 꼬리의 최고치를 찍었던 이 캔들 중의 몸통 또는 밑꼬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고요. 자, 모르신다라고 하면 지금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꼬리와 이 몸통에 대한 저항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면 좋다. 하지만 오늘은 저항이 생겼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이 난 거예요. 현대바이오는 지금은 저항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한 것이다.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좀 위치에 따라 좀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어제 어제가 아니죠. 26일이죠. 자, 이때 물량들 고점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었던 모습에서 갭 하락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심하죠. 그런 변동성이 심하면 이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중장기 매매하는 분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단타 매매 또는 단타 대응, 여기에서 중장기로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빠지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난 중장기 매매하고 싶었지만 단기적으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의사가 아니라 주가의 의사대로.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매도를 해야 되나? 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량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단타 물량들. 그래서 이 캔들에 대한 몸통과 꼬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더 만약에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꼬리 중간 이상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구간별로 보는 거예요. 이 자리를 돌파하면 위에 꼬리를 보고 만약에 여기 저항이 생기면 밑에 꼬리를 본다.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현대바이오는 오늘은 이래서 저항이 생기는구나. 오늘 지지받은 모습 5일선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5일선으로 잘 지지가 됐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캔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캔들이 지지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방을 정확하게 올려주고 갭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위로 올렸던 힘이 강한 자리예요. 그러면 강하게 올려줬기 때문에 지지가 약하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죠. 이렇게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캔들로 봤을 때의 밑에와 아래 저항과 지지가 그러니까 저항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위치에 저항과 지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일 이후의 시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꼬리들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아마 갭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갭 하락을 했을 때 이 꼬리에 대한 것과 이 캔들에 대한 것을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대응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플바이오 보겠습니다. 지금 피플바이오랑 박셀이랑 흐름이 같죠. 지금 보시면 지지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줬어요. 자, 바로 말씀드려보면 이 위치를 지켜주고 어떻게 갭 상승, 갭 상승이 아니죠. 갭 하락. 자, 여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죠. 자, 갭 하락을 했어요. 갭 하락을 했는데 갭 하락 이후에 어떻게 상승이 나오지만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도 있죠. 저항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꼬리예요.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캔들에 대한 꼬리, 그렇죠? 네.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리고 이 캔들 봐도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저항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항이 생기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일단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 라인이 좀 깨진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올라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라인이 깨졌을 때 48,700원대. 자, 48,700원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라인에서, 자, 오늘 흐름을 보면, 자, 전 저점이 깨지는 동시에 주가가 조금 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라인대를 지금 지지를 하지 못하는, 이 전에도 한번 자 찍혔던 자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에서 끝으로 빠지면서 물량이 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 여기를 지켜줄 수 있느냐, 이 전에 있었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이 모습입니다. 이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에 근데 조금 이탈이 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항이 상당히 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까지도 좀 못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야지만이 N자 파동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박셀 보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도 똑같아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자, 웨인의 자, 오늘 모습은 그래도 웨인과 프로그램죠. 웨인이죠. 들어와서 좀 매수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지금 갭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와줬지만, 그렇죠? 다 돌파를 해줘서 상승이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앞에 저항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항이 생기고 다시 밀리는. 그리고 이 앞에의 모습을 보면 이 확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고 이렇게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모든 자리가 저항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저항을 알려주는 꼬리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저항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저항이 생기는 자리에서 매도 물량, 그리고 아니면 뭐 그냥 저항이 생겨서 빠졌다는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지를 꼭 해줘야 하는 자리, 이 자리를 자 한번 볼게요. 30분봉에서 한번 볼까요? 네, 이 자리죠. 지금 오늘 모습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와 줬지만 저항이 생기면서 어떻게 저항과 지지 동시에 이루어진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약간의 하락 이후에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플과 박셀은 지금 조금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와 줘야 되는, 올라오지 못하면 계속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 라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셀과 피플 같은 경우에는 N자 파동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면 너무 밀려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하락은 상관이 없지만 너무 밀리게 되면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큰 반등 나오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좀 무리한 매매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솔직히 지금 이 세 종목으로 인해서 손실 볼 이유는 없어요. 좀 이렇게 무리한 매매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천천히 지금 짧게 보면 이러고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엄청난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나하나 과정을 보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